안녕하세요. 퇴사 후 요가하고 발레하는 요가 스토커입니다. 요즘 영상이 뜸했는데요. 아무래도 퇴사 후에는 이런저런 변화가 생기고 또 변화에 적응해 가다 보니 시간이 정신없이 흘러갔어요. 그러다 보니 12월이 되었습니다. 아직은 12월 초라서 연말 결산을 하거나 또 새해 다짐을 하기에는 약간 이른 시점이기는 합니다. 마음은 연말 연시를 향해 달려가는 것 같지만요. 오늘은 퇴사 후 느낀 점을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. 갓 퇴사한 입장이 아니라 이제 회사 나온 지 8개월이 됐으니까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후의 관점에서 정리를 해보려고요. 퇴사하면 당연히 좋은 점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다가오는 부분이 있습니다. 퇴사 직후에는 현실적인 측면에서 가장 크게 와닿았던 것이 세 가지였어요. 첫째는 소속된 곳이 없다는 것과 거기에서 오는 뭔지 모를 낯선 느낌, 또 한창 일할 또래 집단으로부터의 소외감이었고요. 둘째는 부모님이 주는 무언의 압박감이었습니다. 셋째는 월급이 사라진 데 대한 상실감이었고요. 하지만 퇴사한 지 반년이 넘긴 입장에서 현실적으로 와닿는 점은 조금 달라지는 것 같아요. 첫째는 건보료 부담이에요. 퇴사 관련 콘텐츠에서 건보료 폭탄 대비책을 미리 세워두고 퇴사하라는 조언이 많은 이유가 있더라고요. 건보료는 회사원일 때는 회사와 내가 반반씩 부담하는 것이기도 하고, 무엇보다 월급을 받을 때 건보료는 이미 제외된 상태이기 때문에 건보료 비용을 따로 생각하지 않았어요. 하지만 지금은 매달 통장에서 건보료가 빠져나가는 것이 눈에 보입니다. 퇴사 후 매달 들어오는 돈이 확연히 줄었는데 그 와중에 건보료가 수십만 원씩 빠져나가는 것을 봐야 할 때는 속이 쓰리더라고요. 숨만 쉬어도 나가는 돈이니까요. 둘째도 건보료 부담이에요. 건보료를 또 언급하는 이유는 재테크, 특히 배당주 투자와 관련됐기 때문인데요. 예외적으로 이미 계속 가입자라든지 직장 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되는 경우도 있기는 하지만요. 아무튼 이 지역 가입자는요, 금융소득이 연 1,000만 원을 넘으면 해당 금융소득 전체에 대해 건보료가 부과됩니다. 직장 가입자는 금융소득이 연 2천만 원을 넘으면 넘은 부분에 대해서만 건보료가 추가로 부과되는데, 이런 면에서는 체감상 지역 가입자가 훨씬 압박스럽더라고요. 저는 지역 가입자나 직장 가입자나 똑같이 금융소득이 연 2천만 원을 넘는 경우에 2천만 원을 넘는 부분에 대해서만 건보료가 추가 과세되는 줄 알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었더라고요. 하지만 퇴사 후 월별 현금 흐름을 만들기 위해 주식 포트폴리오에서 배당주 비중을 높이는 과정이다 보니 이런 과정에서 이런 사실을 알게 됐을 때 청천벽력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. 퇴사 후 8개월이 된 시점에서 현실적으로 다가온 세 번째 고민은요. 그래서 어떻게 돈을 벌어야 하느냐, 재테크 전략이에요. 저는 성향상 예측 가능한 시나리오를 모두 치밀하게 분석하고 대응하는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큰 틀에서 생각해 봤는데요. 결론적으로는 새해에는 건보료를 더 내더라도 배당 소득을 지금보다 더 늘리고 퇴사 후 하지 않던 단기 매매를 다시 해보기로 했습니다. 건보료 압박에도 불구하고 배당 소득을 더 늘리려는 이유는요. 이 건보료의 경우 몇만 원만 더 내어도 템 제 한번 찍어봅니다. 입장에서는 폭탄 같은 느낌인 건 맞습니다. 하지만 그 돈 더 내더라도 배당 소득을 더 버는 게 낫기 때문이에요. 한마디로 금융소득 구간상 그렇게 엄청난 배당 부자는 아니기 때문입니다. 못 봤어. 사실 퇴사자에게 가장 큰 걸림돌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해요. 바로 건보료와 금융소득 종합과세 리스크인데요. 저는 여러 사정을 감안했을 때 금융소득 종합과세까지 걱정할 수준은 못 되기 때문에 서운한 마음으로 생략해도 될 것 같습니다. 아, 나 그리고 다시 이제 단기 유튜브 매매의 하려고. 경우 미국 주식만 하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22%라는 것도 참 부담스럽기는 왜 하냐고 합니다. 물어봐봐. 그럴 거면 그냥 일해서 돈을 더 벌면 되지, 뭐하러 건보료나 양도세 세금을 더 내가며 굳이 주식 투자를 하려고 하느냐,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.
그렇기는 한데 저는 퇴사를 해도 반드시 일해서 돈을 벌어야 한다는 강박관념을 좀 크게 가지고 있었어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퇴사를 결심한 가장 큰 이유가 몸과 마음을 망쳐가며 일하지는 말자는 판단이었습니다. 그렇게 퇴사한 이유를 생각해 보면 수입 흐름과 관련해 고민들이 조금은 방향성을 찾는 느낌입니다. 물론 퇴사 후에는 벌이가 줄었으니 미니멀리즘에 가까운 삶을 이어나가야 해요. 이 부분에 있어서는 퇴사 후 어느 정도 적응이 되어가고 있는데요. 소비와 관련해서도 퇴사 직후와 또 퇴사 후 8개월 정도가 지난 시점에서 어떤 것이 달라졌는지 다음 영상을 통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.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 퇴사를 준비하시거나 퇴사하시는 분들 모두 행복한 12월 되세요. I'm a dog walker in New York City. I take 'em on a stroll along the only green I see. We sleep at the movies and we get a bite to eat. We roll around the subway to the street. I'm a dog